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참 피곤하더라도 일어나야죠. 일어날 거나 하고 방송할 거나 하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때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궁금하네요. 날이 춥습니다. 추워. 춥고 한때는 덥다고 난리쳤는데 이제는 추워가지고 또 난리치고 있네요. 제가. 근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음, 요즘 보니까 독감 환자도 많고 폐렴 환자도 있네요. 폐렴 환자도 있으니까 근데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이 먹는 거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우리 뱃속을 채울 때 100%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0%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120%에서 한 150% 채우나요? 그게 아니라 뱃속에 한 8알, 이 8알이니까 한 80% 정도 채우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을 때 한 80%만 먹어요. 80%. 저도 이제 80%만 먹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2첩 반상을 먹은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47세. 조선 왕들 잘 먹었잖아. 호화로운 음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았죠. 대부분 보니까 12첩 반상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 유명한 또 왕 중에 이 소식으로 절식으로 유명한 왕이 있어요. 누구냐? 이게 영조. 이 영조 대왕의 수명은 무려 83살이었다. 그 당시에 83살이면은 장수한 거죠. 장수한 겁니다. 오래 살았어요. 소식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소식이란 게 필요한 칼로리의 70에서 80%만 섭취하는 식사법인데 이 소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 적게 먹으면 힘을 쓰기 힘들 듯 한데 오히려 소식을 습관화하니까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줄어드는 거야.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가지고 먹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힘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네요. 이 포만감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포만감은 오히려 소식으로 몸에 이제 비어 있으면은 이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 행복감. 세 번째는 아픈 곳이 사라집니다. 소식을 하면은 몸의 독소가 빠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몸의 통증이 감소되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이 된답니다. 몸에 독소가 빠진다. 독소를 빼야 돼. 이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몸에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디톡스 한때 유명했는데 하여튼 독소를 빼야 합니다. 배 좀 나온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피부가 좋아진다네. 피부. 이 대부분의 피부 트러블은 염증이나 피지 때문이라고 하네요. 염증. 그러니까 소식을 하게 되면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사라지더라.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피지를 만들어내는 그 이 지방의 축적도 막아낼 수가 있더라. 응? 피지, 얼굴에 피지 많이 기죠. 이것도 막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소식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뱃속에 8알만 채워라. 8알만 채우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생겨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몸이 무겁고 이제 피곤하다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은 여러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소식을 통해 가지고 적게 먹어서 내 몸과 마음을 통째로 바꿔봅시다. 통째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저녁 시간. 뭐 낮에는 좀 먹어도 돼요. 낮에는 좀 많이 에너지 활동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녁 시간 한 6시 이후에는 좀 적게 먹으세요. 적게. 많이 먹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가 줄어들어야지 이게 정상인 거야.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가 3, 4분기에 미국에서 집행한 로비 비용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하네요.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다만 삼성은 올해 3, 4분기 누적 로비 금액은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이 반도체법하고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등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자국 우선주의 정책하고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 등 그 대내외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제 경영 과제로 떠오릅니다. 경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 비상 경영이죠. 이 비상 경영 속에서도 기업들의 글로벌 대관 역량 강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3일 재계랑 미국 정치자금 추적단체 오픈 시크릿에 따르니까 올해 3, 4분기 삼성그룹의 대미 로비 자금이 175만 3천만 달러네요. 지난해 3, 4분기 지출 202만 5천만 달러에 비해서 202만 5천 달러에 비해서 15%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역대 3, 4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인 21년 이후 삼성그룹의 로비 금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네요. 올해 1, 3, 4분기 누적 비용이 497만 5천 달러인데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고 삼성그룹의 1, 3, 4분기 대미 그 로비액은 최근 5년간 267만 달러에서 497만 5천 달러로 86.3% 급증을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로비 비용이 칩스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미국 정계에서는 칩스법의 전신인 미국 경쟁법을 비롯해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이 법안들이 상원 하원에서 연이어서 발의된 시기인 21년 7월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의 로비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든이 칩스법에 서명한 22년 8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년의 한 90%에 해당하는 320만 달러를 지출했고 이 고용 로비스트 66명으로 지난해 55명보다 한 11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1명이 늘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칩스법하고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 SK하이닉스의 3, 4분기 대미 로비 금액은 107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8만 달러 감소가 있어요. 2018년 121만 달러에 불과했던 SK하이닉스 대미 로비액 그 규모가 지난해 527만 달러로 4배 넘게 증가를 한 거죠. 한편 미국 진출 대기업 가운데 이 하나그룹의 3, 4분기 대미 로비액이 급증을 했어요. 눈길을 끄는데 하나그룹은 지난해 3, 4분기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47만 달러를 로비에 집행을 했고 하나그룹의 1, 3, 4분기 누적 대미 로비 규모가 105만 달러네요. 지난해 연간 로비 금액인 90만 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서 올해 최대 금액을 경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그룹의 미국 사업은 자회사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사업이 핵심인데 IRA 시행으로 하나솔루션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 받는 연간 세제 혜택 규모가 약 1,590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추정하고 있고 앞서서 하나는 올해 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 코퍼레이션 수석 부사장을 북미 지역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고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대미 로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올해 정부의 노력과 각 기업의 대미 로비가 시너지를 내가지고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유예죠, 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 이런 획득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이죠. 지금 미국은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각 기업과 워싱턴의 소통 채널은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로비가 합법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또 안 돼. 큰일 나 또. 삼성이 그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미래형 인텔리전스 오피스 빌딩 사업에 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네요. MOU. 삼성은 다양한 제품을 연결하는 그 스마트 싱스, 그 5세대 등 최신 기술하고 네이버 1784 신사옥에 적용한 네이버 클라우드 자체 솔루션을 연동을 해요. 기업 간 거래 B2B 이 고객 대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 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삼성은 오피스 빌딩 내 모든 기기랑 내외부 솔루션 서비스를 연동하고 이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서비스로
아주 스마트한 캄테크를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캄테크. 특히 이제 빌딩 관리 시스템 BMS의 단순한 제어를 넘어가지고 이 사용자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빌딩 통합 제어 에너지 출입과 이 보안 관리까지 가능한 미래형 인텔리전스 오피스 빌딩을 위해서 토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양사가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해서 B2B 고객 대상 특화 패키지 상품화랑 이 공동 영업 추진을 위한 워킹 그룹을 발족을 해요. 그 협력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국내 오피스 빌딩에 이제 솔루션을 우선 적용한 후에 이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장에도 단계적으로 접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지원으로 5G 통신 핵심 장비죠. 고속 커넥터 국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화제를 모으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 장비의 국산화를 좀 이끌어고요. 판로까지 개척한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계에 따르니까 중소기업 위드웨이브는 13일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 24회 전파방송 기술 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네요. 위드웨이브는 삼성과 함께 5G용 고성능 고속 커넥터의 그 국산화죠.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 전파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는데 데이터 초고속화를 위해서 기한 기반 기술이죠. 고속 커넥터는 과거에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했어요. 장비 국산화를 추진해온 삼성전자 그 생산기술연구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인 위드웨이브를 발굴했고 연구와 자금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 위드웨이브는 이전까지 삼성전자랑 거래 관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삼성의 지원으로 이제 위드웨이브는 28에서 56기가죠. 28에서 56기가 bps의 이 고속 커넥터 제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제품을 납품하게 됐고요. 이제 국산에 이제 성공하다 보면서 수입 대체는 물론이고 기존의 공급과 대비했을 때 원가를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게 됐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삼성 측의 설명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 정도면 뭐 삼성전자처럼 잘하는 기업이 뭐 몇 개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제품으로 꼽히는 것은 데이터 연산이 가능한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하죠. 2, 3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3일 어깨에 보니까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향후 인공지능 발전에 발맞춰서 이를 지원할 메모리 선행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는 HBM3랑 HBM3E 이후로 AI 반도체로 데이터 저장뿐 아니라 이제 연산까지 가능해지는 형태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앞서서 삼성은 하이닉스하고 이 같은 메모리를 프로세싱인 메모리라 하죠. 이 프로세싱 메모리 이거하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등 메모리를 언급한 바 있어요. PIM하고 CXL이에요. 이 PIM 이게 뭐냐면 그 메모리 프로세싱 메모리인데 이거는 연산과 기억 기능을 통합하는 지능형 반도체라고 하네요. CXL은 데이터 전송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CPU에 메모리를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에서 시작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첨단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됨에 따라서 향후 더 커질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2일에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그 비전과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어요. 그 하이닉스는 차별화된 스페셜티 제품인 시그니처 메모리라죠. 이 시그니처 메모리를 만들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컴퓨팅 환경 핵심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HBM뿐 아니라 제2, 제3의 HBM이 될 수 있는 PIM, CXL 기반의 이머징 메모리 개발도 병행한다는 거예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그 사장도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 보니까 삼성 메모리에 그 혁신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 PIM, PNM 그런 기술을 HBM, CNM 등 그 제품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데이터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전력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거라고 하죠. 삼성은 5월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CXL D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메모리의 연산을 처리하는 그 두뇌가 들어가야 그 CPU도 그 대체 가능해지겠죠. CPU. 인텔로부터 독립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인텔의 서버용 신규 CPU 그 CPU 출시가 지연되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DDR5 D램 채용 지원 등 악영향이 있었어요. 악영향. 좀 피봤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이 무진장 춥네요. 무진장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